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분양 가이드의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요, 아마 지난주에도 이 내용 한번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청약 홈 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청약 제도 안내 요 중에서 특별 공급, 보시면 이제 이 특별 공급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여기다 다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 부분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기관 추천, 뭐 신혼부부, 뭐 생애 최초 이렇게 이제 하나씩 특별 공급 관련해서 올려놓은 이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이전 영상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특별 공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 특별 공급이란 보시면은 이제 특별 공급은 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뭐 무주택자,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이제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공급에서 이제 청약을 넣고 이제 뭐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요 한 번의 기회 말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이 특별 공급이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 특별 공급에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회가 또 한 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 공급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한 번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특별 공급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 공급이 있는데 총 이제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종류를 막론하고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래서 이미 한 번 되신 분들은 또 놓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또 이렇게 계속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특별 공급을 대비해서 하나씩 준비를 해 가신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당첨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특별 공급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현행과 2021년도 1월 이후에 개정 예정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이 생애 최초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100%, 그 다음에 요렇게는 12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기준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뀐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죠? 특별 공급 종류가 이렇게 하나만 있었는데 자 개정에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또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전부 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일반 분양이 있었죠. 근데 이 특별 공급으로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특별 공급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공급에 우선은 이제 청약을 넣으시고 여기서 이제 안 된 떨어지신 분들이 이 일반 공급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 3번의 기회. 한 번은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이제 특별 분양에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총 3번의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고,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겼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 특별 공급 부분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전에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이런 어떤 특별 공급 쪽으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은 충분히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제 기관 추천입니다. 기관 추천. 자,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의 분양주택이에요. 국민하고 민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부모, 뭐 국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단 투기과열 지역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이제 대략 이렇게 10% 이렇게 나오고요. 이 대상자가 중요하겠죠.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공통 국가 유공자, 뭐 독립 유공자, 대상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탈 주민 이런 부분들. 자, 이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에 지원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자, 국민주택엔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뭐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외 근로 취업 근로자 등 요 분들이 이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대상자들 중에서 청약 자격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타에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면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청약 통장 준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6회 이상 납부입니다. 6회 이상. 그리고 그 지역 청약 예금,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뭐 서울 경기권하고 뭐 지방권 해서 이렇게 얼마금의 예치금이 있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거는 입주자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을 예치를 하고 최소 6회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청약 부분 같은 경우는 85제곱 이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 자, 선정 방법은 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이 국가보훈처나 뭐 이런 곳에서 그 단체장이 이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관 추천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한번 볼게요. 자, 대상주택은 85제곱 이하입니다. 자, 20%에 꽤 많은 물량입니다. 그죠? 자,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 넘으면 안 돼요. 7년 이내인 분들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 요거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그 청약 자격 한번 볼게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기준 충족. 자, 소득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년도 이제 개편이 되면서 사실상 늘어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120%. 자, 모두 이렇게 맞벌이, 외벌이인 경우는 120, 맞벌이인 경우는 이제 130. 요게 이제 그 제가 아까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소득 기준 완화 보면은 자, 신혼특공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공급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입니다. 근데 그 일반 공급은 외벌이 140%, 맞벌이는 160%.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이 금액 안에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이 완화된 다음에는 사실 이제 정말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이 소득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뒤쪽에 그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소득 기준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이 부분 쪽으로 여기 보면 신혼특공 나와 있죠. 생애 최초 나와 있죠. 이렇게 뭐 신혼 희망타운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개선되는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월 이전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득 기준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자, 당첨자 발표일에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이게 다 똑같습니다. 한 건만 가능하다는 거. 자, 청약 통장 확인해 볼까요? 앞에 그 기관 추천이랑 똑같죠. 6회 이상 금액 예치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는 이제 선정 방법이 이제 조금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배정입니다. 우선 배정. 자, 신혼특공의 우선 배정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배정 물량의 75%를 이제 우선 공급을 하는데, 자, 이 신청자에게 경쟁이 있는 순위, 아래 순위 미성년자 수에 따라서 그 경쟁이 있을 때 미성년자 수에 따라서 이제 배정을 한다라는 거. 자,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 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를 포함해서 이 순위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미성년자, 그러니까 7년 이내에 그 이제 혼인 기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미성년자의 유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신혼 특공에는. 자, 그래서 순위 산정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인정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그 1순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임신도 포함됩니다. 입양자녀 포함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된다는 부분. 요거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미성년자가 없거나 이렇게 되는 2순위로 내려갑니다. 자,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2순위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순위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같은 순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가 또 이제 그 우선권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1순위 이제 미성년자 U예요. 그러면은 미성년자 수가 많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자도 있어요. 7년 이내에 그 미성년자가 있으세요. 그런데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예요. 그러면은 미성년자 수가 누가 더 많은지. 근데도 동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제 추첨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제출 서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 가구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대상주택, 국민주택이랑 그 이제 민영이 이제 약간 나눠져 있는데, 국민 같은 경우는 85제곱 이하, 자, 요런 지역은 100m 이하, 100제곱 이하,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국민주택을 제외한 이제 그 민영주택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에 이제 내용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 자,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0% 정도입니다. 자, 인정하는 경우에 이제 15%까지 가능하고요. 자, 다자녀 가구의 대상자가 중요하겠죠. 자, 대상자는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라고 나와 있네요. 태아와 이제 그 임신 그 상태나 입양 자녀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명 이상의 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신혼 기간이 7년 이하다. 그러면은 그 신혼 그 특공으로 이쪽으로 넣으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청약 자격은 똑같습니다. 우선은 무주택, 그다음에 소득 기준 아까 이제 그 앞에서 확인해 보셨죠. 120%인데 이게 이제 우선 공급이냐 일반 그 공급이냐 따라서 이제 그 좀 달라지고 좀 더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소득 기준 이제 충족이 됩니다. 무주택 소득 기준 충족이 되면은 이제 자산 기준 여기에 이제 나오는 보시면은 이 자산 기준이 이 다자녀 부분에는 자산 기준이 있는데 부동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 건물과 토지 2억 1,500 이하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2,764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기준. 그래서 요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입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보험 그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보험사에서 정하는 그 자동차 가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런 정도 금액을 자동차를 구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제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대상자 요렇게 3명 그 이상을 두신 자들 중에서 무주택 소득 기준 그 충족됐고 자산 기준 충족됐고 요렇게 진행이 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청약통장은 이제 똑같습니다. 앞에 부분이랑 6회 이상 납부해야 되고 금액 이상 예치돼야 되고 요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다자녀 가구의 배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하나씩 볼까요? 미성년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3명, 4명, 5명. 그래서 30점, 35점, 40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 자녀 수가 많으면은 더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구성이 3세대 이상이라든지 한부모 가족이라면은 점수가 또 추가가 그 배점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플러스 요인이 있죠. 5년 미만의 10점, 10년 이상의 20점. 그 다음에 그 해당 건설 지역 해당 거주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 그 다음에 그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은 플러스 5점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자녀 가구의 어떤 그 당첨의 전략 부분은 사실 이제 보통 3명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 이제 4명, 5명도 많고 그 중에서 영유아 어린아이들이 지금 그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 많아야 되고요. 무주택 기간과 그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다자녀 부분은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이제 그 좀 치열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점수에 따라서 그 가점제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요거 이제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부모 부양 한번 볼까요? 자, 국민주택은 5%, 민영주택은 이제 3%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상주택의 그 투기과열 지역 내 분양가 9억 초과는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을 하고 있는 세대주가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이제 연세가 65세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주택자만이 이제 신청할 수 있고, 뭐 구성원은 이제 불가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 내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에 그 한 번 이제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자는 청약이 불가하다라는 거 한 번도 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대상자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청약 자격 한번 볼까요?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뭐 똑같죠. 소득 기준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1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산 기준. 자, 여기도 이제 아까 그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그 이제 다자녀 요거 이제 진행할 때 여기 이제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자산 기준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게 똑같습니다. 노부모도.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자동차하고 이제 부동산 요 금액 이하로 보유하신 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약 통장 다 똑같고요. 자, 선정 방법도 한번 볼게요.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초과와 이하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1순위에 2순위가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 그리고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이하는 3년 이상이며 납입 횟수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자, 1순위에 밀립니다. 그러면은 저축 총액 그리고 납입 횟수가 많은 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국민주택은 이제 순차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민영주택은 이제 가점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배점이 한번 되는지 볼까요? 자,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무주택 기간 점수가 있죠? 자, 최저 2점, 1년 미만, 그리고 이제 그 쭉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이 최대 32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양 가족수, 최저 5점, 최대 35점. 그 다음에 가입 기간, 최저 1점, 최대 17점. 자, 그래서 그 이제 노부모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상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그 청약 자격, 소득 기준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국민주택 쪽으로 진행을 할 거냐, 민영주택 쪽으로 진행을 할 거냐는 부분은 배점 부분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시에 이제 국민주택으로 넣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무주택 기간은 똑같아요. 무주택 기간은 그 여기도 이제 항목이 있고 여기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부양 가족 수와 그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개념도 여기에 이제 그 횟수가 있죠. 그런데 부양 가족 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무주택이나 청약 통장 기간이 길어요. 어느 정도 길고 부양 가족 수가 어느 정도 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점제로 집어 넣어야 되는 거고, 부양 가족도 많지 않고 기간도 좀 짧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차제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생애 최초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 생애 최초는 그 25%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 이 부분이 이제 물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민영주택은 약 7% 정도. 자,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이제 15%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 최초와 신혼특공 같은 경우는 물량이 꽤 많다라는 거. 자,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 생애 최초 세대 구성원의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한 번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국민주택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공통된 조건은 한 번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요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국민주택은, 자, 일반 공급 1순위입니다. 그래서 1순위가 이제 뭐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그 선납금 포함하면 6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 여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1순위 둘 다 이제 똑같은데, 자, 국민주택은 입주일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나 자녀가 있으신 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민영주택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른 특공에는 없는 부분이었는데,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됩니다.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년 이상,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를 한다는 게 연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꼭 5년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과거에 납부를 하신 횟수가 총 60개월 이상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렸을 때 뭐 아르바이트에서 소득세 내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개월수 안에 총 60회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연속으로 5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데 이제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원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청약 자격, 무주택, 소득 기준, 그래서 100%, 130%, 여기도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자산 기준, 생애 최초, 신혼특공, 다자녀,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아까 건물 2억 5천, 그리고 그 자동차 2,700만원, 요거 이제 앞에서 확인을 다시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정 방법입니다. 추첨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추첨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생애 최초 부분은 사실 이제 가점제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순전히 운이에요, 운. 그러면은 이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데도 대상자가 해당이 돼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좀 점수가 낮다, 다른 쪽으로, 그러면은 그냥 운에 맡기는 부분이, 그래서 점수가 좀 낮다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으로 넣으시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청약통장 기준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민과 민영이 다릅니다. 자,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자,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자,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예치금액 이상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청약부금 같은 경우 이제 1순위 진행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면 민영주택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근데 국민주택 지원하시려면 이상, 24회 이상.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근데 6회에서 이렇게 이제 좀 순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월 납입금 언제 몇 회 이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애특공 넣으실 때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서류, 안내 서류 있으니까 요 안내 서류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관종사 보시면 대상주택입니다. 자, 요 부분은 이 종사자분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중심복합도시, 이 세종이나 이런데, 도청 이전, 혁신도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의 종사자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기지도 있고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 청약 자격을 한번 볼까요? 자, 대상자는 이제 여기 대상주택에 대상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 자, 보시면 이제 주택 특별 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기관에서 이제
그 발급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있을 때는 이제 추첨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 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대상자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에게 공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청약 자격 한번 볼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그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그리고 선정 방법은 이제 추첨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이 특별 공급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소득 기준 완화되는 부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총 7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분양에 청약을 넣고 진행을 했던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면 이 특별 공급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한 번의 기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내에서도 우선 공급 한번 진행해보고 안 되면은 일반 공급에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3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특별 공급은 당첨이 평생에 이제 한 번밖에, 이 7가지 종류 상관없이 뭐 노부모 부양으로 당첨이 됐으면은 생애 최초는 못하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 당첨되신 분들은 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인 부분들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이 특별 공급은 일반 분양을 넣기 전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그냥 공짜로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넣으실 때 이 지금 내용들이 조금씩 달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봅니다. 내용은 되게 대상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신혼 특권 같은 경우는 대상자 뭐 7년 이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대상자 이렇게 65세 이상 3년 이상 부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제 어떤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먼저 이 내용을 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내가 어디에 대상자가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가점제와 추첨제 부분으로 나눠지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거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선정 방법입니다. 순차제냐 가점제냐 보시면 뭐 이렇게 다자녀 같은 경우도 선정 방법이 있었죠. 여기 이제 가점제죠. 그래서 내가 지원을 하는 곳들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될 거잖아요. 뭐 하나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2개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가점제, 즉 내가 배점이 높으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셔서 만약에 배점이 낮다라고 하면은 이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쪽으로 넣으시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점수대가 높다. 그렇다면 가점제로 넣으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보면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공급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지금도 이제 계속 분양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이제 분양알림이 사이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